인천 남동과 박남춘 의원입니다. 장관님, 이게 말이에요. 이 조정교부금을 딱 띄워놓고 얘기하면 그것만 놓고 보면 장관님 말씀이 엄청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손에 안 보는 자치단체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4년간 지방자치발전 특위서부터 안행위원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추진의 방법, 시기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오전 회의 마무리 시점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계약서 주십시오. 네, 안 주시다가 받아보니까요. 과업지시서 달랑 2장이에요. 달랑 2장. 이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3월 달에 여기 또 2015년 3월로 이렇게 오타도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본인지조차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 제출을 계약 체결을 3월 달에 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편안 발표 언제 하셨어요? 5월 달에 했어요. 용역도 끝나기 전에. 용역을 왜 합니까? 전문가들로 하여금 예상되는 재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의 진단과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상의 계약조차도 이행을 안 하고 뭐가 그래 급합니까? 중간 보고 그냥 갖고 이런 거를 의구심 갖지 않고 바라보는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국회의원일까요? 국민들 눈에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3월 달에 이제 그 시작했고요. 예, 용역했고. 아니, 제가 아니 6월 이런 말에 의문을 갖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런 의견좀 갈 수 자, 있습니다만은. 그리고요.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군 조정교부금이 경기도의 그 규모가 우리 전체 교부금 규모의 얼마입니까? 3천억으로 추계를 해도 0.8%예요. 이런 거 가지고 하면서 개혁이라고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부터 우리가 국회 지방자치 특위에서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방자치가 어떻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것 보셨어요, 장관님 용역 보고서? 예. 그것 완전하게 나와 있어요. 얼마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장관님은 자꾸 재원 확충해줘서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용역 보고서에 봐도 4조 정도는 해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방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6조 9천억이 모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 초안에 나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용역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공부하시라 그러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보십시오. 그 중요한 팩트를. 그런 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심대평 위원장한테 초안엔 다 들어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그게 뭐야?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5% 올린다. 근데 장관님 지금 자꾸 6% 올려준 거를 마치 그 약속 지킨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취득세 떨어지는 것 보전해 주려고 6% 올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5%하고 6%의 차이가 또 달라요. 배분 방식조차 달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5%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부세율 19.24% 20%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그 간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 지방 재정 확충의 큰 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자, 있고요. 장관님, 제가 문제 지적할게요. 예. 4년 동안 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몇 차례 열린지 아세요? 제가 그때는 없어지고 장관님 거기에 뭐 어떤 일 하셔야 되죠? 예, 참석해야 됩니다. 예, 예. 지금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어요? 제가 취임한 이유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걸로 하는데. 4년간 예.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입니다. 예. 한 번도 장관이 참석한 적이 없어요.
이래놓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놓고 약한 고리 갖고 간섭하기 좋은, 그리고 총선을 치르는 국회가 그 시기에 용역해가지고 중간 보고만 가지고 그것도 전광석화 같이 막 밀어붙이는 거를 누가 신뢰합니까? 그리고요,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지방자치가요, 그렇게 나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저 백재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생긴 수입들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다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구 과밀 지역에 살면서 그 아파트 취등록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 그 세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원칙하에서 보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저출산 고령화 아닙니까? 네?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포퓰리즘의 상징인 것처럼 돼 있고 시비가 논해지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문제, 실업을 맡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수당을 주는 문제, 이거를 전국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많은 재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다른 피해 안 주고 자기의 자체 재원을 가지고 그런 걸 해볼 때 과연 그것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청년들의 실업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하기 위한 테스트 자치단체로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을 진짜 잘하려면. 그런 돈을 다 뺏어서 그게 지방자치 옳은 방향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요,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이런 문제들, 게다가 지금 지방으로 업무 일괄도 이양한다고 1,700개 골라놓으셨잖아요. 그게 내려가면 2조 이상의 또 재원의 부담이 생겨요. 자, 이런 걸 다 통틀어 놓고 그렇다면 이제 이 근본 대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조정교 부분은요, 급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그래서 국회에 지방재정특위나 지방자치특위나 이런 걸 만들어서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동안 논의되었던 모든 걸 놓고 정부도 참여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전광석화 같이 밀어붙여서 할 일이 아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